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들을 강행한 데 대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고 대미투자 특별법 특위도 첫 회의부터 파행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장 한쪽이 텅 비었습니다. 107석의 국민의힘은 의석에 앉는 대신 본회의장 밖에 섰습니다. 방탄법안 강행 처리 규탄한다. 재판소원법 등을 국회 법사위에서 밀어붙인 건 입법 폭거다. 항의의 표시를 한다며 본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야당을 능멸한 것은 분명합니다. 민생을 논하자면서 밥을 내밀고 뒤에서는 헌법을 파괴하겠다고 칼을 휘두른 본회의 시작 2시간여 전 기습 보이콧을 마주한 민주당은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초 합의보다 적은 60여 건의 법안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책임을 따졌습니다. 민생을 볼보로 입법 인증극을 벌이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여야가 모처럼 손을 맞잡았던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 특위도 첫 회의부터 파행했습니다. 특위도 일방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른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이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또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특위위원장은 예정대로 다음 달 초까지는 특별법 처리에 문제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재판소원법 등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파행이 반복되지 않을 거란 장담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충남과 대전, 전남과 광주, 또 대구와 경북을 통합한다는 행정통합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심사로 특별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원동희 기자입니다. 여야 의견 차이로 어젯밤 10시가 넘어 시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충남 대전, 전남 광주,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법안 소위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전체 회의에 참석해 졸속 심사라며 비판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이런 식으로 번갯불에 콩국가 먹듯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직후에 통합지자체 출범을 위해선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선거 직후에 통합지자체가 출범하지 못하면 또다시 4년을 기다려야 되는 게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장을 장관급, 부시장은 차관급으로 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에 대한 특례를 부여합니다. 전남 광주엔 조선산업 지원, 대구 경북엔 원자력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충남 대전 특별법엔 국방 클러스터 조성과 입주기업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7월 초까지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특별시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이지 않았고 또 사전에 모의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혜주 기자입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조인 출신인 이 전 장관이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도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국회로 모였고 일반인으로서도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식할.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점, 이를 소방청에 전달한 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함으로써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한 부분도 위증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소방청장 등에 대한 직권 남용 혐의는 단전 단수 지시가 일선까지 전달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징역 7년.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단전 단수를 반복적, 적극적으로 지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전 장관은 선고 뒤 방청석에 앉은 가족들과 눈인사를 나누며 퇴정했습니다. 특검 측은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석탄 등 화석연료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산 석탄을 수입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온실가스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판단 규정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석탄산업진흥행사에서 연단에 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 몇 달 동안 미국이 전 세계로 석탄 수출을 늘릴 역사적 무역 합의들을 했다며 그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 등을 지목했습니다. We've made historic trade deals with Japan, Korea, India, and others to increase our coal exports dramatically.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 합의를 언급하며 석탄을 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 무역 합의 과정에서 한국이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 천연가스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지만 여기에 석탄이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석탄 매장 지역 등을 향한 대내용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온실가스 규제 근거가 된 석탄 등 화석연료의 위해성 판단 규정도 폐지했습니다. Over the generations, fossil fuels have saved millions of lives and lifted billions of people out of poverty and all over the world. 실제 석탄 수입을 늘릴 경우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탈탄소 로드맵이 영향받게 됩니다. 유럽연합 등 글로벌 환경 규제 대상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 결정과 무관하게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한국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협상의 변수가 될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책이 확정됐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때는 입주를 최대 2년 미뤄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면 되는지 지침이 나왔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전합니다.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되면 대상자들은 집을 팔아 얻은 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먼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면 됩니다. 잔금은 이후에 치러도 됩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는 4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의 여유를 뒀습니다. 전세 세입자를 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엔 2년의 유예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가 신청일과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무주택자가 전세 8억 원이 낀 20억 원짜리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5월 9일에 계약한 경우 계약일의 계약금을 9월 9일까지는 잔금 10억 원을 주고 전세보증금 8억 원은 승계받으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 보증금을 돌려주고 입주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유예가 가능한 기간은 최대 2년, 2028년 2월 11일까지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 한 달 이내에 하면 됩니다. 잔금을 치르면서 대출을 받지만 입주는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이런 각종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서를 제시하고 계약금 지급을 서류로 증빙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들에게 대출 규제를 일시적으로라도 완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경기 김포의 한 식당에 차량이 돌진해 손님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또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는 음주 차량이 요금소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심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색 승용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건물을 향해 돌진합니다. 유리벽을 뚫고 들어온 차량이 식사 중인 사람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경기 김포시의 한 식당으로 돌진한 것은 어제 저녁 7시쯤. 운전자는 이곳 주차장에 차를 데려다 식당으로 돌진했는데 식사 중이던 손님의 식탁을 덮치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차량이 덮친 식당은 집기와 유리 조각들이 곳곳에 흩어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사고로 손님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손 골절되고, 네. 뭐 이런 데 하고 뭐 이마 뭐 이런 데 다 찍고 엑스레이 찍고 여기 앉아 있었으니까 한 3m 정도 날아가는 거예요. 경찰은 운전자가 주차를 하려다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검은색 SUV 차량이 멈춰서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4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서울 양양고속도로 남양주 요금소 부근 고속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운전자의 음주 상태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도 부천시 중동역 선로에서 한 남성이 전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동인천행 급행열차의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KBS 뉴스 심세아입니다. 여자 스노우보드의 최가온이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조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1, 2차 시기 실수를 딛고 기적 같은 역전 우승으로 한국 스키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기록했습니다. 최가온은 오늘 새벽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우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의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이자 한국 스키 스노보드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이었습니다. 최가온은 1차 시기 착지 도중 넘어져 10점에 그쳤고 그 여파로 2차 시기에도 10점을 넘지 못했지만 3차 시기 기적 같은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클로이 킴의 이 종목 3연패를 저지한 최가온은 만 17세 3개월로 이 종목 최연소 금메달 기록도 세웠습니다. 쇼트트랙 남자 100m에서는 임종원이 동메달을 차지해 이번 대회 빙상 종목 첫 메달을 따냈습니다. 지난 10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 무인기 북한 침입과 관련해 유감을 표한 데 대해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며 답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어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환율 하락에도 전자기기와 금속 제품 가격 등이 올라 수출 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6년 1월 수출 물가 지수 및 무역 지수 잠정치를 보면 지난달 수출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4%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원달러 환율이 0.7% 하락했지만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1차 금속 제품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 선방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다만 변동성은 큽니다. 코스닥은 하루 만에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4.02포인트 하락한 5,508.25에 코스닥은 23.88포인트 하락한 1,102.1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3대 지수 약세 마감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에 이어 AI가 사업 영역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금융, 운송 및 물류, 부동산까지 확산됐습니다. 금과 은 가격은 재차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를, 개인은 매수 중입니다. 삼성전자 18만 원을 돌파하며 다시 신고가를, 증권을 필두로 생명보험주, 지주사와 통신주, 하이브와 한온시스템,
KCC 상승이 눈에 띕니다. 반면 2차 전지와 화장품, 건설주, 현대 GF홀딩스와 대웅제약, LG이노텍과 고려아연은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차익 실현 등으로 원익 IPS와 우리기술 약세를, 유진테크와 제주반도체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40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임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관련 분야 인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나르고 편의점 개업 행사에서 화려한 춤을 선보이는가 하면 관광지에서는 호객 역할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소비 현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들어 특히 눈에 띄는 건 개인 맞춤형 로봇 수요의 증가입니다. 생일 파티나 가족 모임 등의 로봇을 임대하는 경우가 늘면서 행사용 로봇 임대가 전체 주문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로봇 임대업체가 1,500개 이상 새로 설립됐습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분야 인재 부족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其实每个服务商都有5到10个的工程师的需求，那么我们就至少要有5000个左右的工程师处于一个缺口，或者是要尽快上岗的一个状态。 전문가들은 올해는 로봇이 본격적인 상업적 응용 단계로 진입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관련 전문 인재 수요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방 등에 달아두면 잃어버려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실 방지 장치. 편리함 때문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최근 이 장치가 범죄에 잇따라 악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여성이 스토킹을 하던 남성이 보낸 곰 인형 때문에 거주지가 드러나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형 안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범죄도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지인 여성 차량에 이 장치를 설치해 위치 정보를 알아낸 뒤 자신의 차량으로 여성 차를 들이받아 유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분실 방지 장치, 배지나 카드처럼 크기가 작아 인형이나 선물 상자에 숨겨도 알아차리기 힘든데요. こういったタグであったり GPS の仕込みがある場合は、必ずその安易に自宅に持ってかないとか、でもうわからないものに関してはもうすぐ捨てたりとか警察の方に届けると。 경찰청에 따르면 관련 스토킹 피해 상담도 급증해 지난해에만 6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는 모르는 물건은 집안에 들이지 말고 가방과 차량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이상한 장치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현장에 마련된 형형색색의 배지가 가득한 전시장. 세계 각지에서 온 올림픽 배지 수집가들이 그동안 모아온 배지들을 선보이며 서로 배지를 교환하고 올림픽의 역사를 추억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독일에서 온 유릭 씨는 이번 대회에 공식 참가한 모든 나라의 배지를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가 선수의 수가 작은 나라의 배지를 수집하길 원합니다. So the smaller the country is, the less participants or athletes there are, the higher the value of those pins are because it's so difficult to find. 오래된 배지는 수백만 원에 거래되기도 하지만 수집가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함께 경기를 보고 역사의 순간을 직접 지켜봤던 기억입니다. You meet people through the pins that you would never meet any other time. 작은 금속 배지 하나에 올림픽의 역사와 우정 그리고 세계를 잇는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호주 남부 애들레이드. 나무 위에서 코알라가 한가롭게 쉬고 있습니다. 호주의 상징 코알라가 동부 지역에서는 멸종 위기인데요. 반대로 생태 환경이 좋은 이곳 애들레이드 지역에서는 개체수가 최근 2만 5천 마리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호주 대학 연구진들은 코알라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면서 오히려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We're reaching a point where nothing's going to be sustainable for them. So we're going to have koalas starving to death.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연구진이 암컷 불임 시술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걸림돌입니다. 과학적인 모델링 결과 25살 이상 암컷 코알라의 22% 정도의 불임 호르몬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25년간 3,400만 호주 달러가 소요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남호주 당국은 예산상 진행 계획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정부 지원이 없으면 코알라가 계속 증가해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연구진은 지적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일본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했다며 중국 어선을 납포했습니다. 얼어붙은 중일 관계에 어떤 여파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란 기자입니다. 일본 수산청 소속 어업 단속선은 어제 오후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에서 남서쪽으로 약 170km 떨어진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에서 중국 어선을 발견했습니다. 단속원이 승선 조사를 위해 중국 선박에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중국 어선은 이를 무시하고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격에 나선 일본 수산청이 중국 어선을 납포하고 선장을 체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납포된 어선에는 47세 중국인 선장을 포함해 총 11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수산청이 2022년 이후 4년 만에 중국 어선을 납포한 사례이자 올해 들어 외국 어선을 억류한 첫 사례입니다.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타이완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중일 갈등은 계속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도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일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자 타이완 관련 발언부터 철회하라고 일축해 이번 사안이 양국 간 갈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서 지난 2010년 센카쿠 열도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이 중국 어선을 납포하고 중국인 선장을 구금한 뒤 중일 갈등이 불거졌고 중국 정부는 히토류의 대일본 수출 통제 카드로 압박을 가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모텔에 함께 투숙한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남성을 재우기 위해서 숙취 해소제에 자신이 먹던 약물을 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손을 잡고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남녀. 하지만 2시간 뒤 건물을 나오는 건 한 사람뿐입니다. 여성은 택시를 타고 떠났고 다음 날 현장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남성은 여성과 묵었던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4시간 만에 긴급 체포된 20대 여성 김모 씨는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과 지난 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20대 남성 2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약물은 불면증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정신과 진료를 통해 약물을 정상 처방받았는데 숙취 해소제에 이 약물을 섞어 남성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견 충돌이 생겨 남성을 재우기 위해 음료를 건넸다며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숨진 남성 2명 외에도 지난해 12월 김 씨와 교제 중이던 또 다른 남성 역시 김 씨가 건넨 피로회복제를 마셨다가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다량의 약물을 발견해 국가수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는 한편 김 씨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이번 주 극장가에는 마고로비 주연의 폭풍의 언덕이 눈길을 끕니다. 또 디즈니 픽사 제작진들이 총출동한 새해 첫 애니메이션 아웃 오브 네스트까지 이번 주 개봉 영화 소식 김상협 기자가 전합니다. 황량한 외딴 저택에 온 고아 히스클리프는 주인의 딸 캐시에게 버림받고 사라지지만 5년 만에 저택의 새 주인이 돼 나타납니다. Why did you leave me? Why did you betray your own heart? 하지만 캐시는 이미 에드거의 아내가 돼 있었고 Where is the obstacle? 히스클리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동원해 그녀의 삶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Did you think it would stop me? 영문학 3대 비극으로 꼽히는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이 할리우드에서 가장 주목받는 마고 로비와 제이콥 엘로디의 열연으로 스크린 위에 재탄생됐습니다. 어느 날부터 엄마가 해준 집밥을 먹을 때마다 알 수 없는 숫자가 보이기 시작한 하민. 그 숫자가 0이 되면 엄마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엄마, 우리
한번 믿어봐요. 오빠를 계속 힘들게 한다는 그 숫자. 엄마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안고 버티어갑니다. 은실 씨, 다음 생엔 꼭 내 차시고 태어나리. 내가 대학도 보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줄게. 기생충에서 모자지간으로 만났던 장혜진과 최우식이 가족 힐링 영화로 재회했습니다. 몇 번 남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숫자가 몇 번 남았는지를 알고 그 남은 날들을 어떻게 좀 아름답게 채울 수 있을까가 반전이 되는 대사들이 많이 있어서 마냥 그렇게 눈물만 줄줄 흐르는 영화는 아니고요. 상당히 유쾌하고 또 말랑말랑하지만 또 마냥 말랑말랑하지만 않고. 카스틸리아 왕국을 집어삼키려는 어둠의 마법사는 삐약이 공주와 왕자들을 사라지게 하고 위기 앞에선 뜻밖의 영웅 아서가 삐약이들과 예측 불가한 대모험에 뛰어듭니다. 토이스토리, 니모를 찾아서 등의 제작진들이 가족 애니메이션 서사를 그려냅니다. KBS 뉴스 김상입입니다. 연이을 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